안녕하십니까. 스킨다 피부과 원장 이경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필러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필러가 낫냐 수술이 낫냐. 필러는 맞으면 막 눈이 멀고 막 코가 괴사가 되고 한다는데 수술이 나은 거 아닌가? 수술하면 평생 가니까. 뭐 이런 이유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 너무 아프니까 그냥 가볍게 필러만 맞아야겠다. 라고 해서 필러를 맞는 분도 있는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선생님 저 코 수술을 할까요? 필러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한 90% 케이스 당연히 필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코 수술의 문제부터 안티 성형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쟤 지금 성형외과 리스하려고 하나? 너 조심해, 고소할 거야, 이러실까봐 저는 사실 수술하고 싶어요. 저도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몇 군데 돌았습니다. 눈 수술을 받아보고. 근데 그 몇 군데 원장님들이 다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그냥 사세요, 이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거의 막 눈물을 막 흘리려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힘들어, 잘못하면 박명수 씨처럼. 박명수 씨를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박명수 씨한테 또 고소를 당하면 안 돼요. 몇 군데서 쉽게 말하면 까였어요, 수술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통이 있었지만 그거를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술을 잘 받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수술에 있어서만은 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코 수술하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거 보시면 사실 본인도 알 텐데, 코 수술 잘 받으면 이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코가 변형이 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변형은 피노키오처럼 코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 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조금씩 내려와서 이 코끝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여기는 쑥 들어가기 시작하고 코끝은 피노키오 것처럼 계속 길어집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길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끝은요, 흉터가 발생하기 쉬운 조직이거든요. 요즘에는 콧볼 성형도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콧볼 성형하고 나서 흉터가 많이 생겨서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는 좀 짭짤합니다만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은 그렇게 해피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흉터라든가 코의 구축, 변형 이런 것들이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거의 대부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 수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재수술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강남에 가보시면 코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재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해결돼서 평생 코의 변형이 안 올까요? 또 옵니다. 또 거기 가서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 전문인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고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고소가 많이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물론 코가 정말 없으면 만들어야겠죠, 성형으로요. 코 성형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따르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코 수술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코 수술은 1차적으로는 저는 반대고,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필러를 권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배트맨에 나오는 분이죠. 코 수술하면 한 달을 이루고 다녀야 돼요. 제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실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코 수술을 해가지고는 코가 계속 길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휴가 간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배트맨을 계속 찍어야 돼. 그래서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파요. 이 붕대만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오늘 얼굴이 막 시퍼래지고. 코 수술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필러와 코실로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됩니다. 일단 시술이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아무래도 적죠. 하고 나서 다운타임이나 이런 게 사실 거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똑똑해지고 이뻐질 수 있는데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필러 흡수가 사라진다면서요. 저번에 필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필러를 오래 지속되게 놓는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코 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오늘 비밀 대공개. 매부리 코여가지고 제가 셀프로 코 필러를 사실 놨습니다. 언제 놨느냐? 개원 초에 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그냥 뼈 같아요. 제가 잘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걱정하실 수 있죠. 이런 잘못 맞으면 실명한다는데? 그거는 술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필러 관련된 부작용은 첫 번째, 제품의 문제, 두 번째, 시술하는 의사의 술기 문제. 안전하게 코 필러를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데 저는 이미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많았는데 영상을 다 내렸잖아요. 할 때는 제가 나름 인류애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새로 이제 PD 분을 모셨더니 그분이 이딴 거를 올려놨어요? 라고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는 굳이 여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장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가 들겠지? 아무튼 코필러는 안전하게 잘 놓는 방법이 있고, 코뿌리 같은 경우는 오래 간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코필러 맞으면 아바타 코 되던데? 자, 그것도 결국은 코필러를 부적절하게 했을 때, 혹은 코필러에 사용되는 제품을 부적절한 제품을 선택했을 때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저한테 또 와요. 사진 보실까요? 이분들은 이제 필러 맞고 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바타 코. 그죠? 물론 이제 몸이 파래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제품으로 시술을 조금 부적절하게 받으면 이렇게 코뿌리가 너무 넓어져서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건 뭐가 문제다? 시술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코를 녹여드리죠. 코를 녹이면 이분이 코가 굉장히 짧죠. 짧은 코의 문제는 뭘까요? 짧은 코는 조금 관상학적으로 박복해 보여요. 그리고 조금은 없어 보인다. 촌스러워 보인다. 후속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코를 다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드리면 괜찮잖아요. 아바타가 아닙니다. 아바타 아니게 시술할 수 있는 거죠. 필러의 장점이 또 그거죠. 원상복구 가능. 매부리 코 있는 분들도 수술 많이 하려고 하죠. 이런 분들처럼 매부리 코 있으면 요 튀어나온 험프라고 하는 요 부분 뼈를 깎거든요. 근데 굳이 깎지 않아도요, 그 위아래 쪽을 잘 채우면 아주 세련된 코를 만들 수 있어요. 이쁘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진 볼까요? 기본적으로 코가 이렇게 짧은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를 세울 수 있어요. 코의 시작점은 이 눈꼬리부터 코가 시작되면 좀 짧은 코예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코의 시작점이 사실은 이 눈꺼풀 위부터 시작되는 게 이쁜 코, 세련된 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러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오래 간다. 그래서 필러를 맞으면 아바타 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러 맞는다고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웅비술이나 이 코뿌리에 코를 길게 하는 필러는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5년 뒤에 조금 줄었다? 그러면 또 조금만 넣으면 돼요. 시술이 엄청 뭐 양이 많이 들어가거나 엄청 아픈 시술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시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코필러는 코끝은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코끝은 코필러를 맞으면 당장 잠깐 이쁘게는 되는데요. 지속이 오래 안 돼요. 코는 피가 많은 부위라 필러를 넣어놓으면 아마 그런 이유로 흡수가 잘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러 성형을 해봤지만 지속력이 역시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필러만 있는 게 아니죠. 코 끝을 살릴 수 있는 실이 있습니다. 실도 녹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술처럼 뭐 영구적인 뭐 변형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이 간단하고요. 꽤 이쁘게 코끝을 성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녹는 실이니까 코실을 넣어놓으면 실이 한 6개월 전후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죠. 시술이 간편하기 때문에 보톡스도 자주 맞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맞잖아요. 코실을 보통 뭐 10개월에 한 번씩 가볍게 넣는다는 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술이 아니죠. 그리고 코실은 괴사가 온다거나 뭐 실명이 온다거나 그럴 만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코 수술을 한번 해버리면요, 그 코는 필러를 하기도 애매하고 코실을 하기도 애매해요. 코 수술을 하면 변형 오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시술을 2차적으로 받을 때 리스크가 너무 증가해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 수술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코 필러랑 코실로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필러로 이쁘게 나오고 오래 가고, 코실은 조금 지속력은 짧지만 가끔 그냥 맞으면 되는 거니까 비용도 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안성재 셰프 한 끼 먹는데 뭐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훨씬 쌉니다. 코실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잠깐 시술을 받으면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번호 따인 분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일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 일화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어. 약 45세 된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모쏠이었다는 거예요. 모쏠 여성분 저에게 오셔서 필러를 맞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이 임박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번호를 따이는 필러, 모쏠을 탈출하는 필러, 굉장한 거죠.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모쏠 탈출하신 분 결혼하시기를 꼭 바라고, 제가 그분 결혼하실 때 화환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피부과 이름을 적어서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건 좀 제가 고민을 해보겠어요.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코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전에 필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다. 아바타 코가 되거나 이상해지거나 뭐 부작용 생기면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맞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필러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 맞으면 모쏠을 탈출하고 막 번호를 따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필러 맞으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미지를 엄청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필러로도 도저히 안 될 정도의 뭔가 심각한 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라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필러를 먼저 고려해 보실 만하다.
코 수술보다 코필러가 현명한 1차 선택이다. 코필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별로 특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시술하는 방법 쓰면 기본 4, 5년 이상 유지돼요. 그리고 코가 수술을 한 코인데 성형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형물이나 이런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콧뿌리가 좀 들어가면서 코가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코필러를 잘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위는 이제 필러로도 가볍게 손을 좀 볼 수 있는 부위예요. 이렇게 안전하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할 수 있고, 필러 시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꺼진 게 있으면 채우고 뭐 없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술은 초보 단계의 시술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의사도 물론 많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레벨은 미적인 감각 그리고 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술이나 예술 쪽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술을 단순히 그냥 꺼진 부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최대한 고려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시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래쪽에서 위로 갈 것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태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채울 것이냐 이런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품, 어떤 제품 쓸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품은 시대별로 트렌드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부위별로 어떤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시술하는 사람의 노하우와 직결되는 거죠. 주로 이제 독일제인 뭐 벨러테르라든가 뭐 미국 필러 중에 이제 주베더미직이 가장 잘 알려지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제품 라인이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물성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러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서 그 사람한테 맞게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노하우고 그 병원의 시술 수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예전에 수술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필러나 이런 부스터 시술로 많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을 한번 시술하면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 시술은 본인이 만약 원치 않는다 그러면 또 녹이는 효소 주사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수술에 비해서. 필러가 이제 한번 해놓으면 안 녹고 평생 간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러는 시술한 사람이 녹이면 반드시 100% 녹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필러를 맞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녹이려고 하면 녹이는 의사는 어디 주입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못 녹이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안 녹는다는 그런 괴담이 있는데, 필러는 녹이는 효소 주사가 있고 완전히 100% 정상 복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부위별로 특징을 한번 다시 볼게요. 또 중요한 거는 이마와 코어와의 연결성도 중요해서 이마 필러만 해놓으면 인접 부위 처리가 안 돼서 어색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오늘은 코를 조금 잡아서 이 연결 부위를 자연스럽게 뺄 거고요. 코 필러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한 필러를 넣는다거나 하면 이제 커져서 이제 코가 넓어져 보일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는 필러를 써야 되고, 주입 깊이를 아주 잘 조절해서 만졌을 때도 이물감이 거의 없고 마치 본인의 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특정 부위 하나만 이제 시술하는 것보다는 그 인접 부위를 항상 고려해서 전체적인 유닛을 맞추는 거, 기본적으로 대용량 필러의 인젝을 주로 하고 얼굴 전체의 쉐입을 맞춰주는 거.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필러를 많이 넣으면 얼굴이 뭐 커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뭘 넣었으니까 커진 건 맞죠. 그렇지만 이 얼굴이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이런 광대나 이런 턱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어 있을 때 커 보이는 거예요. 거인들 보면 특징이 다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게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필러는 그런 부분을 채워서 부드럽게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됐으면 주입 부위 맞추기가 들어가는데, 최근 필러는 대부분 필러 안에 마취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술 중간에는 그렇게 통증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필러가 들어갈 부위에는 마취 주사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뒤로 살짝 기대해 보세요. 주사하고 한 5분 정도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제품을 이제 꺼내서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이 형상을 좀 제가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필러는 뭐 여러 가지 제품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엘로테로 인스텐스라는 제품 쓸 거고 다른 제품도 씁니다.
눈 떠보세요. 코의 시작점이 어디냐 중요한 미적 요소인데 그 사람의 눈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중요한데 그 몇 미리 차이로 세련돼질 수도 있고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고형물이 있을 때는 고형물이 있는 부위에 무리하게 필러를 주입한다거나 하는 건 피해야 되고 그걸 피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넣을 수 있게끔 주입 깊이나 위치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이마 필러, 관자 필러, 그다음에 코 필러는 지속력이 깁니다. 제가 시술하는 방법 쓰면 기본 4, 5년 이상 유지되고요. 시술이 부족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시술이 과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자, 시술은 끝났고요. 한번 앉아볼까요? 멍든 것도 하나 없고요. 가릴 자국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시술은 코뿌리가 약간 들어가고 코가 짧아졌던 걸 약간 교정했고요. 이마선부터 코를 뺐고 그다음에 눈이 조금 꺼진 게 있어도 많이는 안 났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앞볼 쪽은 아주 조금만 넣고 주로 옆볼 쪽 그다음에 입가 쪽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 바꿨죠.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면 다 흡수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조금 쉬고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뒤부터 다시 볼륨 좀 생기기 시작해서 한 2달쯤 지나면 볼륨 좀 나오고요. 그때 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한두 번 정도 더 반복 시술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거 대용량 필러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전혀 대용량이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필러는 인접 부위 유닛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용량만 따지면 대용량 같지만 실제로 한 부위 한 부위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대용량이 아니에요. 만약에 필러가 이만큼 필요한 분이라면 제 시술 원칙은 이만큼만 채우는 걸 일단 1차 원칙으로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 정말로 부족하다 그러면 한 달, 2달 뒤에 봐서 추가 시술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적절한 용량으로 약간 부족한 정도로 시술을 하되 인접 부위 치료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게 우리의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양은 대용량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시술 끝! 주베룩은 아까 입가 쪽은 볼륨을 만드는 시술을 했지만 피부결을 개선하는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공기압을 이용한 주입기를 쓰거든요. 약하게 주입하면 결이나 이런 걸 좋게 하면서도 거의 다운타임 없이 시술도 가능합니다. 눈 감으시고 이렇게 주사를 하고 나면 이 피부에 들어간 성분이 몇 달에 걸쳐서 효과를 내거든요. 다음에 또 방문을 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다운타임이 직후에도 별로 없죠. 그리고 지금 약간 붉은기 있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습니다. 다운타임 적다는 거는 이제 부작용 가능성 적다는 얘기니까요. 특히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받으시기에 이 정도 치료 조합이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